자, 우리가 예. 북한 관련해서 이슈가 국제적으로도 너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파병된다니까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TV조선에서도 단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아유,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의원 어떻게 모셨습니다. 보면 최고 군사 전문가시고 뭐 제가 네. 저도 이제 조선일보 출신이어서 우리 유영원 의원님을 아주 오랜 기간 저하고는 또 대학교의 선후배라는 이 같은 과 선후배라는 인연까지 네네. 겹쳐서 제가 정말 형님처럼 네. 이렇게 모시고 늘 그 인격과 그 실력에 감동 감화를 받았던 근데 이제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의원님.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그냥 온갖 인연을 다 공개하시고 마구 띄워주셔서 아니, 제가 저는 못들 뭐-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네. 저 네. 사실에 어긋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어때요? 제가 저- 기자 시절에 네. 뵀던 우리 장혜커님은 네네. 항상 사실 보도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보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사실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행코도 마찬가지시고요. 아. 네, 김행코님. 저는 국회에 좀 네. 선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성실한 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했던 그런 네. 선거 지금 그런 저- 과정이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마구 부담 주시는 말씀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북한 예.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북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해야 되는지 이번 국감기간에 정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국감기간에 북한이 예전에 지피를 파괴했을 때 그게 정말 신용만 한 걸까? 아니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마음 한켠에서 떠나지 않았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가짜수였다. 이번에 북한 관련 국감에서 큰 이슈를 네.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의원실 발 자료가 나와서요. 네.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네.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북한 지피가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항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증단 증언에 따르면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측이 지하시설에 대한 안내를 거부했으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 우리 군이 위장돼 있던 지하 공간을 발견했는데 북측은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둘러대기 급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촬영 영상에도 북측이 현장 답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될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어떻게 혹시 지하 구조물들이 이렇게 이제 대략 설명해 아까 주십니까? 사진 봤지 말입니다. 사진 여기 저 앞에서. 우리 군은 북한 지피에서 고사총 등을 쏘는 총항구의 파괴 여부도 확인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근을 통제하거나 지뢰지대라고 주장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에 의해서 안보 공급액이 초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실 검증으로 우리 군의 멀쩡한 초소만 파괴해 수백억 원의 복구 비용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아유, 큰그 국감에서 큰 수확을 하나 저희한테 선물하셨네요. 뭐 하여튼 뭐 큰 수학으로 표현하긴 그런데 예. 저희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 그런 성과물이었다고 이제 감히 좀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예.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너무 능청스러운 거예요. 네. 에이 가지마 저기 뭘 본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네. 아유 저것들 또 속았네 우리가 또 속았어 막 이러면서 또 네. 수백억 날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게 영상으로 나오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전 네. 저거 재연 배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한 모두 지피, 예. 불능화, 예. 지피 철수라고 예.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원래 11개씩 하려고 그러다가 한 개는 보존하자 해서 10개를 이제 완전히 그렇죠. 철거하는 걸로 했죠. 북한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네.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폭파 쇼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우리는 이제 지피가
중세 성처럼 생겨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는데 예. 그때 우리는 이제 그걸 완전히 파괴를 했는데 예. 북한은 지상에 있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아. 아주 허름한 이런 조그만 우리 일반적인 검문소 같은 뭐 그런 것만 보이는데 지하에 뭐 얕게는 3m, 깊게는 한 10m 정도 지하에 주요 시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검증단이 77명이 갔습니다. 한 곳에 7명씩 해서 10곳 가서 이제 예.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증단이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 그냥 뭐 지뢰지대니까 접근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뭐 다른 용도다 이렇게 둘러대고 아까 영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검증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역한 분들 중심으로 이제 증언을 통해서 그런 의혹을 이제 제가 10월 초 첫 국방부 때 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야당에서는 뭔 소리냐 그때 제대로 파괴했고 뭐 발표도 됐고 유엔에서도 뭐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얘기했다 이게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러면 이 문서나 영상을 공개하면 팩트가 확인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속담말로 까보자. 네네네. 이게 비밀로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크게 군사 기밀할 게 없어요. 그러네요. 뭐 일반적인 예. 저런 아까 영상에서 보신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뭐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밀이 크게 군사 기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비밀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당시 김영균 장관께 권유를 네네. 드렸고 그래서 아. 국방부에서 이제 비밀 해제를 결정해서 이번에 문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아유, 저 핵시설들도 네. 왠지 파괴가 안 되고 다 있을 것 같고 네. 저 얼마나 우리 비웃었을 거예요. 네. 헤헤, 우리는 산 밑에 다 지하 시설 있는데 그 네. 앞에 위에만 했지. 근데 니들은 성을 다 무너뜨렸구나. 와하하하. 우리가 이겼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북한은 역시 보여준다고 해도 일단은 네. 쇼다라고 의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그러니까 얻으면서 북한 일단 도저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거 하나고 네. 저때 우리 정부가 사실적 검증 제대로 맞아요. 하지도 못하고 와서 네. 북한도 다 파괴하고 우리도 다 GP 네. 다 해서 우리가 남북 간에 뭔가 평화를 이뤘다 이런 헛된 망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네. 거짓말로 심어준 거잖아요. 네. 가서 검증을 못하고 왔는데 검증한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인터뷰에서 가짜 평화쇼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가짜 평화쇼에서 안보 공백 초래됐고 또 하나 우리 김영컨이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예산 낭비가 초래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우리 이제 저거 복원한다고 네. 이제 북한이 작년 말부터 해서 11월 말부터 올 1, 2월까지 다시 이제 재활에 성공했죠. 예. 왜냐면 제대로 안 부셨으니까. 안 부셨으니까. 2, 3개월 만에 했는데 예. 우리는 완전히 부시는 바람에 올해 말까지 완전 복원이 아니고 부분 복원이 됩니다. 거기만 400억 이상이 되고요. 아이고. 참. 그리고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물론 이제 거기 첨단 장비 추가하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2033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 총 한 개당 한 400억, 총 한 개당 140억 원 네. 정도 해서 10개면 얼마니까? 1,400억이요. 예, 1,500억 가까운 네.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죠. 완전 낭비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영상이나 문서에 보면 이렇게 제한이 됐다, 뭐 북한이 둘러댔다, 뭐 이러면 표현이 있단 말이죠. 예.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그때 허위 발표했던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 청와대 비롯해서 위에 압박은 있었지만 예. 양심적인 군인들이 있었던 거죠. 아. 양심적인 실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남았고. 여기 흔적을 남겨놓은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그 사람들도 다 위에 지시한 대로 했으면 음. 확인할 방법이 그러네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의혹으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아.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이다. 양심적인 군인들도 있었다. 아. 두 번째는 그 뭐 어느 단계까지 그런 위의 지시에 따라서 뭐 그런 허위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의 교훈을 남기는 차원에서 이제 진실 규명을 하고 예. 또 만약에 이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응당 적절한 의법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요거를 네. 꼼꼼히 기록을 남겨주신 분께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저도 사람으로서 이제 감사의 저도 말씀을 아주 드리고 감사한 싶습니다. 마음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예. 네,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한 분들이 그럼요. 우리나라 그리고 정말 예, 조선 시대에도 읽어왔어요. 사관들이 좀 아무리 왕이 뭐라고 해도 그걸 쓰던 그런 사관의 정신이 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역사에 그래도 정말 좋은 일을 하신 어느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 흔적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도 개인적으로 참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드셨을 싶습니다. 텐데. 그리고 자, 이제 진짜 예, 오늘 이거를 모신 우리가 예, 오늘 예.
최고 전문가니까 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관련된 분들께서 이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전문 박사가 되실 정도로 총 정리를 하려고 모셨는데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됐어요. 네. 얘기가 길어져서. 근데 좀 네. 계속 하실 수 있죠? 네. 괜찮으시죠? 네, 제가 네, 총 선배. 정리할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북한군이 네. 북한 정예의 소위 그 뭐 폭풍군단인가요? 네. 간 거 맞는 거죠? 네. 10,000명 이상이 간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특수부대 중심으로 간 건 맞고요. 예. 맞고 그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네. 따라서는 뭐 이제 언론이나 예.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게.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 미국에서도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 3,000명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간 걸로 보인다 하다가 오늘은 또 이제 10,000명 예. 까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 맞습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뭐 10,000명 정도 네. 이제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보면 그 EU 집행위원장 예. 그리고 네. 나토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북한군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아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 그래서 전선에서 예. 크루스크인가 거기 예. 전선에 40km 앞까지 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떡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원래 이제 이렇게 해외 파병인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 보면 몇 주가 걸립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 북한도 마찬가지 현지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정원에서 발표한 10월 초에 이제 북한군이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래 그래서 빨라야 11월 초쯤 예. 전선에 그렇죠. 투입될 걸로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보도에는 그 폭풍군단이 우리 특전사에 준하는 최정의 요원이다. 네. 그런 보도도 있는데 저희가 또 그 영상 그 와서 옷 지급받고 하는 영상 보면 정말 작고 아주 그냥 미성년 같은 네. 청소년 같은 군인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분석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최정예 부대에서 막 훈련받은 그런 최정예 베테랑 군인이 아니라 네. 아주 초임 군인이어서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처럼 쓰일 수도 있다. 예.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네. 궁금해요. 예. 그거 네. 진짜 어느 어떻게 쪽이?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이 폭풍군단, 11군단이라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특전사, 예. 특전사 중 최정예 707 특임대라고 하는데 특임단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건 아니면 UDT-1 예. 해군 특전단 예. 이 정도가 이제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정예죠. 예, 근데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아 그레벨런 예, 밑이에요. 그보다 떨어진다. 아, 왜냐하면 이 11군단의 뿌리가 예. 이제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김일성이 여러 교훈을 얻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유사시의 산악 지형에서 소위 산을 잘 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경보병 부대가 있으면 신속하게 유사시에 남조선 후방지에 가서 교란 작전 등을 펴는 게 이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경보병 부대를 1960년대부터 양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보병이니까 이 첨단 무장 무거운 거 갖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요 영상 보시면 좀 허접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속단 말로.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11군단에는 뭐 경보병 여단 외에 저경 여단이라든지 뭐 항공 특전 여러 이제 여단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경보병 부대인데요. 그래서 예. 기본 성격이 신속하게 예를 들면 태백산맥이라든지 우리 산을 타고 이제 내려와서 우리 후방 지역을 교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 사람들 체격이 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죠. 우리보다 작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항상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북한 가면 제가 좀 잘난 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포스가 이제 그런 면에서 포스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이번에 이제 영상에 나온 그 예. 사람들이 평균 한 155에서 160cm 정도는 되는 걸로 보인다는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만 돼도 그럼 북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인 거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정도가 네. 북한에서는 장정인 거죠. 그렇죠. 상당히 뭐, 상당히 좋은 편인 예, 거죠. 예, 군인으로서 아주 예. 역량을 할 수 있는 그 급이 예. 155, 160 정도면 예. 얼만큼 영양 상태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가볍게 볼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 최정의 특수부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예의 그렇다고 부대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 존재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진짜 마음이 아픈 게 그 네. 베트남전 이후로 네. 우리나라 국민이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파병돼서 용병처럼 싸우는 네. 그 전쟁에서 정말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총알바지용이다. 네. 그 전면에 세운다. 이런 외신이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의 총알바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참전한 경우가 네. 이제 비밀리에 참전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아, 네. 이제 4차 중동전 때 조종사가 네. 가서 이집트 같은데 예.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베트남전에도 이제 주로 공군 조종사가 가서 이제 참전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전에도 예, 북한이 비밀리에 공군- 참전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규모 병력이 해외 파병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예. 어, 뭐 군사고문단 작게 뭐 이런 것들은 예, 있고 예. 그랬지만 네. 우리 군의 경우는 이제 베트남전에 대규모로 전투병 파병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특정사 중심으로 일부 해외 파병을 했죠. 예. 뭐 이라크라든지 동티모라든지 저도 뭐 거기 취재를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비교적 유엔 평화주의 활동 예. 유엔 평화주의군의 일원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갔고 그러다 보면 전투를 직접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 파병하고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예. 북한 자체로도 이렇게 대규모 해외 파병한 거는 처음이고 예. 더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전쟁이다 첨단 전쟁 뭐 첨단 전쟁의 모습 스타링크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큰 중요한 안타까운 장면은 우리 1, 2차 대전 때 6.25 전쟁 때의 참호전 예. 아, 많은 병력이 희생되는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군도 어떤 형태든 파병된 병력들이 상당히 많은 희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총알바지 얘기도 나오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외신을 보면서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넘어서 이 네. 표현이 정말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거의 러시아 군대들이 군인들을 고기 분쇄기에 네, 고기를 갈아 넣듯이 네. 계속 희생을 감수하면서 뭐 네. 지키거나 뭐 나간다. 네. 아, 그 표현이 정말 그러니까 외신 나온 표현이니까 그대로 이제 인용한 네.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북한의 그 부대 그 군인들도 가서 그런 정말 고기가 갈아 넣어지는 그런 장면에 거기서 투입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 참호전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유생 영양 말살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유생 영양 말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네, 말 그러니까 사람이다. 유생 영양. 예, 사람 주로 사람인데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한자로 표현한 거지만 아, 굉장히 무섭고 그렇죠. 비인간적인 잔혹한 무서운 예, 표현이죠 예,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뭐 아.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예. 예. 고지전 있잖아요.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막 네. 약을 투입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그 네. 최전선을 지키는 고지전, 정말 네. 쥐어짜는 고지전. 그 고지전에 투입된 용이다. 네. 그렇게 된 또 분석이 오늘 나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가장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 1차 대전인데요. 1차 대전이요. 예, 그때는 이제 전차가 또 개발되기 전 같은 경우는 이 철조망 그다음에 이제 갱도 같은 걸 몇 단계를 해놓고 그러면 또 기관총이 그때 유력을 많이 발휘했어요. 예. 그러니까 몇 킬로, 1킬로 아니 1킬로 몇백 미터 전진하는데도 몇천 명이 사상하기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양쪽 다 엄청나게 참호라든지 이런 갱도를 만들어서 방어 라인을 구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탈환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많은 이제 인명이 희생되는 이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미 대선이 얼마 앞으로 안다고 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빨리 휴전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런 네.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도 6.25 때 막판에 그랬던 것처럼 네. 마지막 그때 이 정말, 소위 땅 따먹기를 땅 하듯이 그렇죠. 예. 거기에 정말 일제일대 공방전이 공방전이 예. 벌어지는 거기에 지금 북한군도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된다면 예. 우크라이나전을 조기에 종전하겠다 이걸 공언하지 않습니까? 공언하죠. 예. 그러면 우리도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이 휴전될 때까지 가급적 많은 땅을 차지해야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잔혹했다면서요. 그 전쟁이 네. 막 밤에 자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고지전에 참여했던 분들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 네. 같은 민족으로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네. 이런 전쟁에 동원되는 상황까지 놓였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도대체 예. 김정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예, 예. 북한 병사 1인당 한 달에 2,000달러씩 이제 지급받는 걸로 해서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2,000. 예. 네, 그러니까 한 260만 원. 이게 10,000명 기준하면 예. 얼마입니까? 그러네요. 260억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년에 260억. 4천억. 그러네요. 예, 한 달에 그러니까, 260억. 예, 그러니까 아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거 제재로 끊겨 있는데. 네. 그럼 사실은 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젊은 청년들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용병이라는 표현이 예.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이 아직까지 북한 내부 매체에는 이 파병 사실을 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우면 예. 알렸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물론 해외 파병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종종 있지만 파병된 다음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안 알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이게 알려질 경우 야 그래 결국은 우리 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핵심을 위해서 거기 배불리기 위해서 또 무기 개발 핵미사일 개발 예, 생산을 위해서 결국 내 아들 그다음에 친척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북한에서 예, 그런 이제 여론 그런 여론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근데 생각이 10,000명이 됩니다.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정원에서 예. 이제 보고한 걸로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거 상당히 이제 일부 소문이 퍼져서 예, 이제 예. 동요하는 기미도 있다. 그리고 예. 또 차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이제 격리시켜가지고 관련되는 사람들 예. 네. 가족이라든지 격리시켜서 이제 차단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엉엉 울어가지고 네. 얼굴이 분 가족들을 어. 차단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한데요. 김용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예. 이 사람이 이제 상장 3스타로 알려져 있죠. 네. 하여튼 이 사람이 거기에 일정 지휘관격으로 가서 총 지휘를 한다. 네. 근데 이 김용복 그 부총참모장이 뭐 김정은의 뭐 최측근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간 거는 이 네. 전투 가서 하는 전쟁을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하고 만약에 병력 손실이 있어도 계속 병력을 보충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병력은 예. 김영복이 안 갔어도 예. 저는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손실 나는 대로 자체가 계속. 그 자체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뭐 징표라고는 해석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예, 예. 김영복은 참고로 커리어를 보면 예. 특수전 전문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11군 단장도 했고, 그 그다음에 특수전 사령관도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김정은을 옆에 배석한 모습이 이제 일부 공개되기도 해서 예. 최측근 아니냐고 하는데 예. 측근인 건 맞는데 최측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예. 부대가 예. 정예 부대 정도는 되지만 최정예가 아닌 것처럼. 예, 예.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3스타급이 갔다. 예. 우리 얘기면 이제 3스타급이고 예. 우리 지금 합참 차장급인데 예. 총참모부 참부장이 우리 합참 차장 그렇죠. 예. 이제 해당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 규모가 가면 뭐 3스타급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라크 우리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 예. 네. 3,600명이 갔는데 예. 그때 투스타가 갔어요. 어. 사단장으로 해서 음. 예. 원래는 이제 엄밀하게 여단급인데 예. 사단급으로 명명이 돼 사단 투스타가 이제 그때 지휘관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10,000명 이상 되면 예. 그다음에 또 파병이라는 건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쓰리스타가 움직이면서 예. 굉장히 속도를 낸다. 네. 뭐 현지 적응하려면 적어도 6주는 줘야 되는데 한 주 만에 네. 투입시킨다. 곧 투입될 거다. 네. 북한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크게 뉴스에 나왔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아.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그 항구에 이제 러시아 선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송한 거, 예. 네. 뭐 이제 그런 것들 위험상 드러난 거 중심으로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흥미로운 게 김정은이 잇따라서 특수부대를 2번이나 아. 방문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게 그래 있었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특수부대를 단시일에 2번이나 간 이례적인데 저도 그때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은 내심 얘들이 새로운 형태의 우리 국지도발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닌가? 서북도서독에다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이제 파병을 염두에 두고 간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아마 상당 기간 몇 달 전부터든 예. 아마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아. 그리고 아. 김정은이 시찰한 건 파병 직전에 마지막 점검 및 격려 차원에서 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상식이 좀 빨리 지금 전선 투입되는 게 조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준비 기간을 좀 상당히 가졌다면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걱정하는 포인트가 네. 일단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왜곡 전쟁이라는 걸 해보는 게 6.25이 사실상 처음인데 네. 그러면 일단 전쟁을 해본 경험이 축적돼서 북한군의 그 군사력이 그거 자체로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러시아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러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뭐 ICBM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도의 군사 기술을 줘서 북한이 정말 또 다른 우리 한미와의 그 안보에 상당히 큰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놀라운 첨단 능력을 갖는 거 아니야? 그 걱정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의 노림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보내는 거 1번 말씀드린 돈, 경제적인 수익 돈. 예, 예. 2번 실전 경험. 북한군도 의형상 많은 숫자의 병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뭐 농업, 공사 뭐 이런 데 막 동원되고 그래서 예. 실질 전투력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서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웬만큼 희생돼서는 북한 쪽에 북한 정권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예. 예. 거기는 보도 언론 통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김정은 자체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얼마가 됐든 이제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복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참 역설적인 정말 어떻게 비인간적인 그런 건데 북한군 희생이 클수록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목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슬퍼요 그게. 네. 그러시아의 부담도 커지겠죠. 야 우리 네. 가서 5천 명 사망했어. 네. 그러면 네. 그 돈에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넓게는 이제 경제적인 예. 원조부터 포함해서 이제 무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아쉬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예.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예. 정찰위성 관련 기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그 친형 전투기가 없어요. 예. 북한이 최신형으로 갖고 있는 미그 29 최신형이 미그 29인데 20대도 안 됩니다. 미그 29 우리 KF-16보다 떨어져요. 예. 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워낙 떨어지니까 역량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지원. 실제로 북한이 조기경보기도 없는데 예. 이거 일류신 76개라는 수송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정황도 지금 위성 사진이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뭐 보상을 예. 노릴 것이고 어느 정도는 러시아가 또 그에 대해 거기에 좀 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길게 보면 네.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이 됐을 때 러시아군이 뭐 직접적인 지원 또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전쟁 나냐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근데 분도 이제 많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위험 지수는 오히려 낮아졌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수출한 탄약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000만 발 예. 이상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리 북한이 비축 탄약이 많고 군수 공장 능력이 상당히 된다 하더라도 전면전 수행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빼는 겁니다. 동시에 두 쪽에서 전쟁을 네. 하긴 힘드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일단 실탄에 예. 이 실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할 수가 그렇죠. 있군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전 교훈 중에 하나가 아주 고전적인 교훈이 아까 말씀드린 결국 사람 병력 중요하다, 숫자도 중요하다. 2번 탄약을 비롯한 보급도 매우 중요하다는 예. 또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능성 낮춰주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북한군 입장에서 정예인 폭풍군단 11군단을 10,000명 넘게 뺀 거 아니에요? 빼는 그러네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적어도 그 고강도 이 전면적인 도발을 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최근에 북한이 발표한 성명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무인기 가지고 난리를 치기 하지만 이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수세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심지어 김정은이 우린 뭐 남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남참할 생각이 없다.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예. 물론 본심은 아니겠지만 예.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죠. 쓸 그동안. 필요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무인기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제 그런 표현까지 썼었고 쥐레 깔고 DMZ 장벽 건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격 성격보다는 방어 성격이 이제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랑 러시아의 같이. 지원을 네. 받을 수 있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네. 그럼 러시아랑 손잡고 러시아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건데 예, 적어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낮고, 낮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이를테면 살상용 무기의 수출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뭔가 이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해서 짝짝꿍해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을 고조시키는 건 우리가 묵고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조치들로 그들한테 일종의 지렛대로 좀 견제를 한다든지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하든 저쪽에 네. 비해서 덜 이게 위협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러시아하고 완전히 척지는 예.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어. 측면에서도 그렇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 정도로 대규모 북한군이 파병해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계자, 군 관계자들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나본 적도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공무기입니다. 예.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예. 드론, 이제 지금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서 수출한 K-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벌써 예. 몇십 발 쓰고 그랬는데 그런 미사일 드론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 그다음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공 무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요격 미사일은 우리 천궁투 예. 수출도 지금 중동 지역에 하고 있는 천궁투 같은 걸 굉장히 원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뭐 대공포라든지 예. 이런 방공 무기는 말 그대로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살상 무기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카드로 예. 좀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게 있죠. 마지막 네. 카드로 이렇게 또 올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는 이제 검토할 타이밍이 되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진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좀 잠시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김정은과 관련해서 특수전 부대를 검색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정말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저게 지난 9월인가 10월 때 네. 사진이에요. 쌀쌀할 때인데 자기는 다 옷을 입고 이렇게 부대원들이 이렇게 굉장히 고강도 훈련을 하는 걸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선전용으로. 막 맨손 벽돌 부시기 뭐 이런 걸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 저런 모습 보고 이제 네티즌들 예. 네. 군사 마니아들이 야 언제적 저 이제 비하하는 표현 이제 차력 시범 하고 있냐. 아, 예, 언제죠? 이제 이런 이제 그 댓글도 달리고 그랬는데 예. 여간 이 북한군이 잘 못 먹지만 예. 이 체력 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받았 강한 훈련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군단 특히 경보병 부대의 주 목적 용도는 일종의 게릴라전을 펴는 게 주 예. 용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산이 없잖아요. 별로 네. 평원지대고 그래서 예. 뭐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예. 또 이제 게릴라전에 있어서는 또 평상시에 이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가서 희생을 예. 많이 당할 가능성도 꽤 있지만 예. 가서 상당히 전과를 올려서 예. 이를테면 러시아군하고 이게 잘 조화가 된다면 우크라이나 땅을 상당히 또 예. 많이 침범해서 갖고 오는 그런 전과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쟁의 판세를 바꿀 정도의 역할, 이른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건 미주수고요. 어떻게? 예, 저 예.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게 무슨 예. 왕정 시대도 저렇게 잔인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저렇게 훈련한 사람들 사진을 네. 전 세계에 공개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네. 러시아로 보낼 것이다. 사진 방금 전에 본 거 띄워주시면 우리 전투력이 있다라는 걸 선전을 하면서 저 사람들을 사지로 네. 우리나라 국민인데 사지로 모는 거잖아요. 네. 그 한 명 김씨 일가를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지금 10,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목숨이 진짜 위태로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전쟁에 투입된 상황까지 됐는데 결국 왕정 시대입니까? 저 사람이 같은 땅에 있지만 레벨이 너무나 다르고 무슨 스파르타 보는 것처럼 아니 뭐죠? 검투사들 예. 옛날 로마 시대 뭐 이런 검투사들 보는 느낌까지 네. 들 정도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주게 될 때 네. 어디까지 무기를 지원해야 되느냐. 네. 이거 지금 이미 방어용 무기라고 정리는 해주셨지만 네. 60년 만에 찾아온 민족이 네. 정말 큰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아이 진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남북한 대리전이다, 대리전 우려가 있다. 특히 야당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일단 우리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 계획도 없고요. 그렇죠. 저도 파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안 그러니까 되네요. 네네. 정부에서 그런 계획도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모니터링 단 얘기는 나오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떠났다고 오늘 네. 오늘 도착한 오늘 떠났다고. 네네. 왜냐하면 네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군 병력과 또 이제 북한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아마 예. 또 뭐 600mm 초대형 방사포든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 신형 무기들이 아마 대거 투입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전에 북한 아까 불발탄 얘기도 나왔지만 그 정확도가 미사일 정확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뭔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제 무기 이 관련 과학기술자도 이제 보낼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북한 무기들이 그 결국은 우리를 겨냥한 거거든요. 예. 네. K23이나 그렇죠. 뭐 초대형 방사포 예, 이런 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북한군 관련된 거. 예. 두 번째는 이제 현대전의 트렌드. 드론. 예.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에 소모하는 드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네, 10,000대가량 됩니다. 한 달에 10,000대. 네.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조그만 예, 것들이에요. 예, 예. 중국의 DJI 뭐 이런 예, 것들 예. 이제 소형 드론 개조해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포탄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예. 왜 우리 군도 사실은 이제 막 우크라이나전 교훈이 뭐냐 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위기 의식이 예. 그냥 세미나로 끝나요. 예. 거의.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어떻게 우리 군의 전력과 그다음에 전술 전략에 반영할지 이런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거기 가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정원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렇게 운용되고 이거는 우리가 부족한데 빨리 보완해야 되겠다.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저는 우리 군이 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기로 한 거죠 지금. 어제 저희 예. 가서 보기로 한 거죠. 국정원에서 가는 거. 국정원 뭐 그다음에 국방부 예. 일부 외교부에서 뭐 정부 차원의 예. 이제 그런 모니터링 단위야 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녀와서 예. 군인들은 가서 실제로 보려면 좀 예.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군인들이 예. 현역 군인들이 가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쪽 이제 분야별로 예. 예. 전문가들을 예. 선발을 해서 이제 가급적 이제 적지 않은 규모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규모가 뭐 너무 크면 몇십 또 명 단위 이상 늘어나면 이제 야당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뭐 어쩌다 이제 아마 그렇네요. 이제 딴지를 좀 거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아주 굉장히 작은 규모도 뭐 딴지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렇게 군인들을 파병을 하고요. 네. 소문이 날까봐 네. 두려워하니까 네.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돈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음. 그렇게 저렇게 뒤로 숨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의 ICBM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을 네. 위해서라면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최첨단 핵무기 등을 네. 얻어서 우리가 강국으로 가기 위한 희생이 필요한 때다라고 네. 하면서 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근데 네. 목적은 뭔지 궁금해요. 네. 정말 돈이 목적이어야만 전 숨길 것 같거든요. 네. 다른 기타 우리가 핵강국이 된다든지 미국이 네. 핵우산을 쳐부순다든지 이런 군사적 목적이 있다면 네. 저는 그거 공개하고도 남은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근데 제가 뭐가 예. 속내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북한 김정을 비롯한 그 북한 정권의 행태를 봤을 네. 때 아무리 ICBM이나 뭐 소위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라도 자기 국민들을 희생이 정당하다, 희생시킬 수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최고 전엄의 권위에 제가 볼 때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때문에 그 예. 희생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또 이것까지 덮쳐지면 그렇죠. 조금 그 리스크가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했겠네요. 지난번에 이제 압록강
그 범람하는 바람에 예. 뭐 시너지 중심에 큰 그렇죠. 수혜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나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평양으로 사람들 주민들도 예. 부르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마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오늘 다음 일정도 있으신데 네. 이게 시간 예정되신 거 한참을 넘겨서까지 네. 아주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하여튼 기대에 얼마나 부응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시원하게 정리는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예. 아, 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아닙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정말 예. 시원합니다. 네. 예, 예.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아니, 근데 네.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얘기하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것이 심각하죠. 아유. 정말.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저희 끝날 때 늘 하듯이 네.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거 네 개 의원님 좀 올리셔야 아, 됩니다. 네, 이렇게? 네만 올리신다. 자, 네, 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뉴스쇼 장원준 김민선의 뉴스트라 다음은. 다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